오늘은 저희가 꼭 한 번은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디자이너인 타카히로 미야시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미야시타의 의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음악을 제쳐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비틀즈 음악을 많이 들었었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너바나를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그 커트 코베인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뭐 03AW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체를 통째로 커트 코베인한테 헌정하는 시즌을 만들기도 했었고, 07SS에는 심지어 커트 코베인이 지금도 살아있고 웨스턴 룩에 심취했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를 주제로 그 시즌을 만들기도 했었죠. 진우 씨가 생각하기에 미야시타한테 커트 코베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야시타는 커트가 없었으면은 지금 자기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인물이고 그냥 다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 명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은 누구죠? 저는 엑스제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엑스제팬을 마음에 품은 시점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했죠? 뭐 많은 게 달라졌죠. 좋은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음악이나 비주얼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나. 커트도 대중한테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과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사이에 굉장히 결핍과 혼돈을 겪었었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솔로이스트를 전개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커트를 소환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또 커트 말고도 뮤즈로서 사용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뭐 넘버나인 시절에는 뭐 레드제플린도 썼었고, 건젠 로지스, 엑스로즈 컬렉션 자체를 하기도 했었고, 스테즈도 뭐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커트처럼 지금. 그럼 지금 최근에 심취해 있는 뮤지션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하도 계속 듣고 하는 게 바뀌다 보니까. 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밀감을 많이 느끼나 보네요, 미야시타에 대해서. 형이죠, 저희 형. 우리 형. 미야시타 그 인스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맨날 허구한 3개씩 올려버리니까, 피드를. 5개씩. 피드도 그렇고, 뭐 스토리로 맨날 지 듣는 음악 계속 하루에 막. 지라고 표현할 정도 친밀감을 느끼나 보네요. 뭐 재즈에도 빠졌다가, 전자음악에도 빠졌다가. 이게 변하잖아요, 계속. 계속 뭐 저번에 봤던 거 이번에 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시즌이 지나면 아예 그냥 다른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야시타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야시타의 옷을 볼 때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굉장히 미국적인 의류를 디자이너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미야시타의 커리어가 과거에 그 미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던 네펜데스에서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 미야시타는 그 네펜데스에 일주일에 3-4번을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이잖아요. 존 레논이 터번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그때 오너였던 시미즈 게이저의 눈에 띄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시미즈 게이저의 도움으로 미국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네펜데스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미제 의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만듦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솔로이스트 의류들을 봤을 때 뭐 기본 스웨트셔츠 같은 데도 리버스 이브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기본 데님 같은 류에도 다 뭐 체인 스티치로 마감을 하고, 그런 조금 디테일을 보면은 미야시타도 굉장히 미국적인 그 빈티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미야시타가 굉장히 디자이너성이 강한 옷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뿌리가 미국에 있다고 느끼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깊게 보면은 항상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미야시타의 그 의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디자이너로서의 편집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뿌리는 결국 미국 의류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올드파 콜라보 제품들을 봐도 리바이스를 뭐 90년대 메이드 인 USA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리메이크 제품들을 보면은 거의 다 미국 빈티지가 많긴 해요. 보면은 알아봐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좀 변태적인.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납득을 못 하는 거지. 그쵸.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은 리메이크를 하더라도 현행이 아니라 무조건 90년대 리바이스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너무 단가가 비싸지니까 90년대로 합의 봐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되 본인의 감성대로 재편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솔로이스트의 의류를 정의하는 한 가지 부분 아닌가. 사실 근데 국내에서 웨스턴 무드로 전개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솔로이스트를 웨스턴 브랜드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알못들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어래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시즌이나 그런 걸 보면 뭐 15AW나 18SS 이런 컬렉션을 보면은 약간 웨스턴 무드가 많이 묻어 강하죠. 나오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솔로이스트를 보고 웨스턴이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웨스턴 무드를 따와서 나오는 부츠나 옷 분명히 있긴 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솔로이스트는 뭐 웨스턴이다 뭐다 무슨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매력적인 브랜드가 아닌가. 또 한 가지 또 미야시타의 의류 하면은 그 변태적인 디테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살 당시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좀 깨닫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바지 안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안감에 무슨 뭐 음표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너바나의 곡들과 관련된 음표였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좀 느꼈던 경우가 있는데 진우 씨가 경험했던 미야시타의 디테일이나 이런 예시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부자재나 뭐 속주머니 이런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감처럼 예를 들어서 가죽으로 파이핑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지퍼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 또 이제 엔드에서 만든 지퍼 캡을 또 씌운다든지 제 안에 입은 셔츠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단이 한 3-4개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결합하는 방식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뭐 여러 가지 옷들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자주 쓰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즌인 05SS 나이트크롤러 시즌에도 그 하프 슬리브랑 하프 셔츠를 결합해서 하나의 룩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원 님이 맞아, 강동원 님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 시즌. 그리고 뭐 솔로이스트 넘어와서는 아예 다른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제 합체시키듯이 해가지고 하나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지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바지를 만든다든지 그 미야시타의 옷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뭔가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퍼즐의 완성본을 룩북이나 또 런웨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솔로이스트는 솔로이스트끼리 입어야지 뭐 진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고. 그 의견을 동의하세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너무 비싸서. 비싼 것도 그렇고 상하이 저희처럼 입어버리면 사람들이 피하니까. 그리고 또 시즌도 타가지고 옛날 시즌 거랑 지금 시즌을 섞어 입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힘들죠. 지금도 미야시타는 솔로이스트를 전개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그 컬렉션이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넘버나인 시즌에도 사람들이 넘버나인 옷을 보면서 아 이거 넘버나인 옷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좀 기피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예전 시즌이랑 많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미야시타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뭐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많이 유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파타고니아도 입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무조건 이건 빈티지 파타고니아다. 근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엄브로 셋업을 입던지. 좀 마음적으로 편해졌구나.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아 본인이? 미야시타가 편해졌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까 말까? 파타고니아를 제가 어떤 측면이 그렇게 사실 귀엽잖아요. 귀여워 보이면 사실 연애 관계에서도 귀여워 보이면 끝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귀여워 보인다는 거는 웬만한 외정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힘든 말인데 어떤 측면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가요? 일단 머리 스타일도 귀엽고. 저 같은 경우는 미야시타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건 무조건 다 사고 싶다 뭐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진우 씨가 평소에 진짜 그 미야시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냥 코긴 아저씨인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정신병이 아닌가. 미야시타는 사람 자체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은 멋있다기보다는 귀여운 게 크긴 한데 멋있다고 느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10년도 뭐 초중반만 해도 미야시타도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그냥 내가 솔로이스트다라고 될 정도로 이제
옷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입고 오중 레이어드? 레이어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팔찌도 한 12개씩 차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 그냥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라쿠텐 패션위크 끝나고 뭐 어떻게 입고 나왔었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때- MA1에다가 아니 그때 어플러? 도망가듯이 이제 계단을 인사하고 올라가가지고 확실히 보진 못했는데 그냥 바람막이 같은 그냥 운동복 셋업 입고 뭐 머플러 같은 거 하나 하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목걸이 5개씩 차고 나왔었잖아요. 피날레 때. 그때도 금방 들어가긴 했었어. 근데 MBTI는 확실히 I겠죠?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미야스타 본인도 이제 조금 편해진 만큼 지금 나오는 옷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요즘 옷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사실 근데 일각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물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런웨이를 보면은 뭐 치마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뭔가 컬렉션에서 본인이 전위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도전하고 실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우 씨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분리해서 좀 전개를 하는 걸까요? 분리는 필수 불가적으로 쇼에서는 디자이너들이라면은 다 겪고 있는 뭐 그거로 떠나서 그냥 매장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옷들을 봤을 때는 되게 입을 만한 옷 많죠. 진우 씨는 그러면 런웨이로 처음 접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즌을. 그거 봤을 때 이거 살만하네? 그렇게 느끼는 피스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오히려 옷을 볼 때 러닝이나 룩북을 보고 제가 사고 싶다고 보기는 하지만 네, 보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이번 시즌 나오는 옷이 뭘까 해서 보는 거는 이제 매장에 들어오는 기성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보죠. 어떻게든 제가 사서 입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쇼를 쓰는 착장을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바지 하나, 티 하나, 신발 하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입을 만한 것도 되게 많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야시타라는 디자이너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밴드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만들고 하는 거는 일본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로이스트뿐만 아니라 언더커버도 그렇고 히스테리 글래머도 그렇고 락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유독 저는 일본 브랜드들을 보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타협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트렌드랑 맞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디자인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청중을 설득하기보다는 청중이 자기한테 설득당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곤조가 보이는 브랜드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미야시타가 특별한 어떤 디자이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